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국회에서 저희 안윤학 기자가 전해온 소식 보니까 종북 논란이 오늘 또 더 가열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제 야당이 5명 여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그 5명 의원들 발언이 어떤 거였는지 먼저 좀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준비된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은 새정치연합에는 건전한 민주화 세력에다가 불순한 종북 세력까지 뒤섞여 있다라는 발언이었고요. 하태경 의원, 문재인 대표는 말은 김무성처럼 하지만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라고 했고요. 나머지 세 의원의 발언은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녹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정부 세력과의 분명한 절교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테러범 김기종은 바로 얼마 전까지 김경엽, 이종걸, 우상호, 문병호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를 드나들며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거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 숙주에 대한 참여록을 쓸 때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엽 의원이 반응을 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서민 정세, 무능한 정권이 오로지 잘하는 것은 종북 타령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아듣도록 타일렀음에도 이들의 종북 타령은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거의 정신질환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북 타령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 피습 사건의 범인인 김기종 씨와 함께 정신감정 같이 의뢰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말이 아주 점점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먼저 김기종 사건 정말 한 사람의 천일공노할 행위였고 우리 전 국민이 리포트 대사는 물론이고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여야가 이렇게 종북 숙주니 종북 몰인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식상한 일이고 짜증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당의 일부 의원들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또 막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고발까지는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종북 논쟁이 확대되고 자꾸 이렇게 재생산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이번 논란에서는 아무래도 새정치 쪽에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김기종이란 사람이 그런 테러 행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경악하고 깜짝 놀랬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김기종이 그동안 활동 내용 이런데 새정치 의원들이 도움을 줬다. 또 실제로 이석기 의원 이제 법원에서 판결로 이제 종북주의자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예. 결국 그런 사람들 등장에 과거 새정치연합이 야권연대라는 선거 전략을 쓰면서 도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이었는데 네. 그냥 지나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를 다시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거를 고소하겠다, 저질이다, 정신질환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약간 좀 도둑이 제발저리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건 오히려.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너무 과민 반응이고 그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온화하게 하시는데 속담의 인용이 예. 도둑이 제발저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돼서 그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의원이 생각은 리포트 같이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동은 김기종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고를 김기종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여튼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일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외교적인 결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말하는 그런 문화, 막말하는 사람은 각광받는 그런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여야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종북이라는 것이 세력으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용납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김기종 같은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이 글쎄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종북 세력은 없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세력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국민들이 고립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온상이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제1야당이 130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종북 문제에 대해서 선을 뭐 누차에 거쳐서 걷죠. 예. 우리가 그런 과거에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런 것을 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선거에 패배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지금 우리 지도부나 우리 당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세력이 없다 이렇게까지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제 사이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연계, 북한의 선전선동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 또 지난번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전후해서 보면은 그렇게 추종하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 법원에까지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예. 어쨌든 저도 우리가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품위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정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거 관련이 없다 이런 거를 정말 한번 크게 선언을 하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더 깨끗하고 더 이상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까 그 여당 의원이 그 주장을 한 근거 중에 하나로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와서 하는 거 도와준 의원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보도에는 김기종한테 후원금을 낸 그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또 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김기종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 예.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리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않고 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빌미 내지는 그 의심을 살 만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 당이 또 그 의원들이 김기종의 행동이나 사고를 지지해서 한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예.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그 과거에 김 의원님 표현으로 하면은 과거에 오해를 살 만한 한 일들, 종북 세력에 뭐랄까 진입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그 정론관을 이용하게 했다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론관의 그런 소개를 하는 문제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네. 그러나 이제 김기종이라는 분이 저렇게 테러를 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마 동료 의원들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그걸 종북 숙주라든지 또 그런 생각을 동조하는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또 테러를 옹호하는 그런 거로 몰고 가서 이게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의 그 세력 또는 그런 그 주의자들과의 결별은 완전히 모든 수순이 다 끝났다, 완전히 정리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김 의원님?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도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문제가 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 문제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통합진보당과의 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지난 총선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런 종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이 입장을 분명하게 해왔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자꾸 이제 그런 것을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은 또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종북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의연하게 대처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지금은 결별된 상태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5명을 포함해서 그분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거고요. 홍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 네. 김영환 의원님이 지도부에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우리가 좀 그런 여지가 있었다. 그런 점은 잘못됐다. 이렇게만 인정해도 이렇게까지 이제 논쟁이 확대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김영환 의원님 같이 이제 기자회견 주선한 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또 그 선거연대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못된 선거 전략이었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지금 약간의 그 불일치가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은 참 이번에 김기정 사태가 참 위기였고요. 국가적으로도 참 망신이고요. 예.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 리포트 대사가 상당히 그 유연하게 또 의연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오히려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뭐 주관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리고 김기종 같은 행위를 하는 그 집단이라고 할까 사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완전히 고립하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김기종이라는 분이 그런 식의 통일 노선이라고 할까 그런 식의 진보 노선이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괴리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수적으로는. 그리고 그걸 또 지지하고 막 선동했던 북한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우리 체제라고 할까 우리 국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확실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예. 이것을 그냥 정치권이 정쟁을 삼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그런 뭐랄까 수습이라고 할까 이 국면의 전환을 정치권이 흐트리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금 국가의 이익이라고 할까 통합이라고 할까 또 경제를 살리는 문제라고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정쟁이 너무 지나치게 돼서 여야가 대립격돌함으로써 국민의 그 국익이 깨지는 경우를 과거에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 종북 논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하고요. 또 국민들을 아주 식상식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 진영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종북 성향의 활동들을 했다더라. 그렇다면은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게 혹시 뭐 배후가 있는 건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것은 예, 그건 동의하고요. 예.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뭐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은 사과해야 되고요. 예. 그거는 분명히 가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덮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정당을 또 정당의 대표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먼저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한수원 해커죠. 작년 말에 한국 수력 원자력 이 원전 운영하는 이 회사죠. 원전 도면을 공개했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해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원전 반대 그룹 회장 이라고 주장한다는데요. 트위터 사용자입니다. 트위터에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원전 도면, 통화 내역 녹취록, 속기 파일, 실험 과정을 담은 동영상 모두 10여 개 파일을 공개했군요. 이 파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유럽과 동남아, 남미 여러 나라에서 원전 자료를 사겠다고 한다. 그리고 통째로 팔았다가는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될까 봐 두렵다 하면서 시간을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라. 뭐 이런 말을 트위터에 썼다고 합니다.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식이 이어지는 소식이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아마도 이 문제가 더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좀 예민해진 것이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4월 재보궐선거요. 이번 4월 재보궐선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면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보시는지 두 분 좀 말씀해 우선 주시죠. 보궐선거 가기 전에 저 원전 문제 예.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과학기술부 장관 예, 출신이시니까요. 우리나라의 원전이 절대 그 보안이 완벽하지 않다. 예. 대비해야 된다. 실험을 해보자. 예. 그 해커들에 의해서 공격이 그 망외선과 망내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그럼 저렇게 주장하고 저걸 발표할 정도면은 저것이 뚫렸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전반적인 우리 국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보궐선거는 그냥 보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좀 그 전도가 박지를 못한데 예. 세 군데는 오늘 한 군데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예. 세 군데는 우리가 야당이 언제나 유리한 지역이었고요. 예, 강세 김 의원님 저희 지역이죠. 보궐선거 말씀하시기 전에요. 예. 저 원전이요. 저게 예. 지금 아까 좀 말씀하신 막내 망회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밖에서 아무리 얘기했거든요. 뚫으려고 해도 예. 막내까지는 못 뚫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정도면요. 무슨 예. 도면도 나오고 네네. 그 동영상 나오고 그랬다면은 밖에서도 막내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입증된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직영위원장을 할 때. 예. 한전 산하 연구소에 막내가 뚫린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원전이 뚫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 또 국회 뭐 등등 이 지금 뭐 은행망이 뚫리는 경우가 있었고 농협이 뚫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의 해커에 의한 그런 소도적일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네, 예. 우리 해커들을 동원해서 실제 뚫리는지 실험을 해보자. 예. 이런 주장도 했고요. 예. 그거 그게 틀림없이 몇 년도죠? 지식경제위원장 하실 때가? 2년 전쯤 2년 됐습니다. 예, 전이군요. 그 성명도 발표하고 회의록에도 있는데 예. 이 우리 해커들이 이거 뚫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틀림없이 안전하다고 얘기해 왔거든요. 예. 근데 저것이 만약 뚫리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원전에 지금 사고가 빈발하는 문제라든지 공단에서의 화재가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또 정부 종합청사에 무슨 그 전기 그 사고나 이런 것이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교통망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전하다 이렇게만 해오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예. 정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번에 청와대 조직 개편할 때 해당 수석 비서관이 새로 생겨서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커라면은 뭐 불행 중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만 사실 북한이 우리 해킹을 했었던 그 최근의 선례들이 있었고요. 북한이 만약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정말 이게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또 이거를 포함해서 대테러 방지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도 있다. 뭐 인권 침해 소지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 하도록 보완 장치를 갖추면 되는 거고 예. 미국이나 영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테러범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인신보호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그거를 수사하거나 이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참고해서 이런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술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외국에서 원전 자료를 구매하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저 해커의 주장이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걸 이제 구매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는 거 문제를 떠나서 예. 만약에 그 원전을 저쪽에서는 핵이나 이런 걸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은 예. 해킹을 통해서 원전에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원전을 정지시킬 수 있고요. 예. 에너지 쪽 망을 교란시킬 수 있고 교통망을 분쇄시키고 우리 국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도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뭔가 그 우리를 공격하겠다 그래서 이런 그런 말 얘기도 했었죠. 있고 예. 또 실제로 그런 그 부대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또 그런 그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요. 네. 또 실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해서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던 홍 의원님 말씀하신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 리포트 문제 이런 것들은 예.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국 대사한테 칼을 들고 이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위해를 가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걸 경호라든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체크가 없었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 이런 걸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지금 이 종북 논란 관련해서 기분이 나쁘신데 북한 인권법을 이번에 딱 통과시키면 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싹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걸 좀 우리 김 의원님이 좀 앞장서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우리 문재인 대표 우리 당도 전향적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하고 있기 그러시더라고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 의원님 그 말씀대로 그런 것도 다 전향적으로 논의하고요. 예. 우리 대통령하고 또 야당 대표가 이렇게 도란도란 만나서 또 대화하시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굉장히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마음을 열고 다 대화하고요. 또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여당이 좀 이렇게 포용력을 갖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예. 우리를 숙주라고 하면은 숙주라는 게 제가 의사라서 말씀인데 네. 박테니나 곰팡이 이렇게 기르는 메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 기르는 그렇죠. 물 적셔가지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 숙주하고 어떻게 곰팡이 박테리아 아니, 이제 숙주하고 어떻게 여야 대표회담 영수회담 합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걱정돼서 하는 얘기고 이제 또 피해의 측면도 있다 예. 이런 설명도 하는데 하여간 뭐 그런 논란 떠나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예. 어떤 성과를 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보수층에서의 걱정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국민 일부는 확실하게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걱정이 아직도 가시지 않기 때문에 네. 새정치 쪽에서 그런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 예. 100마디 뭐 서로 언쟁하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처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화요일인가요? 17일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나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실 텐데 두 분께서요. 각자 홍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께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대표께 좀 가서 좀 이렇게 하시라 이번 회동에서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나 좀 조언이나 있으면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심 없이 또 열심히 뭐 해외에 나가서도 일하시고 그런 거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야당의 목소리를 좀 경청해 주시고 예. 또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을 잘 들으시는 그래서 그걸 국정에 문 좀 대표님한테 주문하라는 대표한테? 문 대표님. 문 대표님한테 문 대표님께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니까 그 격려해 주시고 또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쟁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 존중하고 경청해 주시고 또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걸 잘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시면은 그 성과가 우리 문재인 대표한테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대통령의 심기를 이렇게 거스르지 않고 예.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대해주시면서 하실 말씀을 좀 다 하시는 예. 그런 정상회담이 돼서 국민들한테 훈훈한 그런 생각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홍 의원님이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거든요. 네. 홍 의원님은 대통령께 좀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시는데 그동안 소통 부족이라는 그런 이제 점을 많이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네.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중동 순방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법안 처리에 이제 협조를 구하면서 지금 뭐 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이 되는 생각은 되는데 예. 이제 이런 일각의 말씀이 야당에 잘 이렇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대통령께서도 자주 만나서 좋은 충고의 말씀을 잘 듣겠다. 또 최근에는 여야가 서로 이제 최저임금도 인상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가고 있고 그래서 예.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여야의 의견, 특히 야당 대표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들어보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하듯이 뭐 원래 회동이나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만나서
얘기를 듣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시면 정말 따뜻함을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예. 인기도를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김 의원님이 고개를 크게 여러 번 끄덕이시는 모습 제가 말로 전해드렸습니다. 보궐선거의 재보선 얘기는 오늘 못했습니다.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일 뿐이라고 하시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